오늘 이혼변호사닷컴 채널에서는 상대방의 외도가 발생해서 위자료를 청구했고 또 청구를 인정받았던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하면 이분이고요. 정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그 상대방이 외도를 해서 이혼 소송을 하셨던 사건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딸 아이가 초등학교 미취학 전인 아이가 있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서 당당하게 외도남한테 딸까지 데려갔던 사건이에요. 당연히 뭐 외도남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 아니고 친한 친구, 그래서 삼촌이라고 불렀던 사건인데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알게 되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딱 들었을 때 혼인이 파탄나는 원인이 너무 좀 명확한 사건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딸아이의 증언, 특히 미성년자의 증언을 법원에 내는 것은 사실 아이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증거 방법을 사용해서 외도를 입증해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럼 어떻게 이런 경우 판단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보통 통신사실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폭넓게 인정해줬다가 또 한동안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한 1년 내에 통신 기록, 그 발신 내역, 문자 내용이라든지 통화 내역을 보는 건 아니지만 수발신 내역이라든지 정도는 조회를 해주고요. 연락을 하는 사이였는지 그리고 카카오톡도 로그 기록 정도는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기록이 나온다거나 하면 일응 심증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내역을 양쪽 다 조회를 신청해서 일치하는 부분에 평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거나 그러니까 심야에 만났던 시간의 카드 내역, 그다음에 가면 안 되는 장소 같은 부분을 비교해서 제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상간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간행위가 있을 때 아내와 외도남 공동 불법행위라고 해서 둘 다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제가 한 사건에서 같이 청구를 해서 받았던 사건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둘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고 더 많이 잘못한 한쪽에 조금 더 금액을 많이 주게 되는 방법으로 판결을 합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아내한테는 3천만 원을 주라고 하고 연대에서 외도하신 분은 2천만 원을 주라고 받았던 사건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한쪽에게 외도가 발생을 해서 사유가 확실했던 사건, 여기서 변호사님께서 남편분을 대리를 해서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건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아무래도 주제가 이혼이다 보니까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일이 예상하지 못하게 생겼을 때는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하는 것도 큰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정영주 변호사님과 함께 했네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